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일본의 따돌리 문화를 저격한 교수가 화제입니다. 지난 30일 하버드대 로스쿨에서는 일본의 집단 따돌리 문화라는 주제의 온라인 세미나가 있었는데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일본식 이지메의 독특한 문화에 대한 탐구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상당히 의외의 인물이 등장하여 눈길을 끌었죠. 해당 주제와 관련하여 90분간의 강연을 주도한 램지어 교수가 바로 그 당사자입니다. 램지어 교수는 얼마 전 태평양 전쟁에서의 성매매 계약이라는 논문으로 전 세계를 발칵 뒤집었습니다. 역사상 유래를 찾아보기도 힘든 일본의 천인공노한 범죄를 피해자인 한국에게 책임 전가하는 상상 초월의 논리였죠.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고 피해자를 범죄자로 만들며 인권 유린을 정당화하는 그의 발언에 세계의 학자들은 물론이고 정치인들마저 그에 대한 맹비난을 퍼부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일본의 왕따 문화를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그가 강연 교수로 등장하자 일본이들은 드디어 일본의 세뇌에서 벗어나고 정신 차렸나 라며 미소 짓고 있었는데요. 충격적인 일은 이후에 벌어졌습니다. 램지어 교수는 19세기 말 메이지 시대 이후 일본의 집단 따돌림 사례를 소개하는가 싶더니 갑자기 현대 한국의 K-POP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라며 느닷없이 한국어로 방향키를 틀었습니다. 그는 가수 타블로의 학력 위조 의혹 사건을 언급하였는데요. 미국 명문대학교인 스탠퍼드 대학교를 졸업한 타블로가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하기 위해 졸업장을 제시하고 학교에서 증명서도 떼오는 등 최선을 다했지만 타진녀 회원들은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 강조했습니다. 이 때문에 타블로는 한동안 연예계 활동을 중단했고 개인적으로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다 설명했죠. 이날의 세미나에서 일본의 이지메 문화를 다룬 것은 민간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따돌림은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정립한 사법 시스템으로 막아야 한다는 주제에 다다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이지메 문화와는 전혀 관련도 없는 타진요 사건을 들먹인 램지어 교수의 저의에 대해 네티즌들은 그럼 그렇지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나라며 혀를 차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예 일본인 교수는 혼신의 힘을 다해 일본에 대한 영혼의 실드를 치고 있지만 막상 일본의 이지메 문화는 날이 갈수록 세계 무대에서 그 유명세를 드높여 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K-POP으로 대표되는 소프트 파워가 전 세계에서 영향력을 폭발적으로 키워가는 것과 맞먹는 스피드인데요. 지난 5일 일본 전역을 발칵 뒤집어 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이제 갓 보육원을 졸업한 후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어 들뜬 마음으로 첫 등교를 기다리던 한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일본의 개학 시즌인 4월이 되자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죠. 수많은 또래 친구들과 선생님이 있었기에 아이는 기뻐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리고 다가온 자기소개 시간.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도 모두 공감하시겠지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들 앞에서 혼자 일어서서 주목받으며 발표를 하는 것은 상당히 긴장되는 경험입니다. 특히나 나이가 어린 아이들은 난생 처음 경험해보는 일에 놀란 나머지 돌처럼 굳어버리거나 울음을 터뜨리는 일이 상당수인데요. 누구보다도 친구들과의 만남을 기대했던 이 아이 역시 순간적으로 터져버린 긴장감에 아무 말도 못하고 결국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대부분의 정상적인 사람들은 선생님이 앞장서서 아이를 달래고 용기를 줘야 자기소개를 마치든지 다른 아이들에게 친구가 긴장을 했다는 것을 강조하여 울음을 터뜨린 아이가 이상하게 비춰지는 일을 막아야 한다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 일본의 교실에서 벌어진 일은 끔찍했습니다. 우두커니 서서 가쁜 숨을 몰아쉬며 우는 아이를 본 수십 명의 또래 친구들은 이 아이를 비웃기 바빴고 유일한 어른인 선생님은 아이에게 얼른 똑바로 자기소개를 해야지 라는 말을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아이의 숨이 점점 가빠지고 있음에도 선생님은 이 모습을 방치하며 아이를 놀림거리로 만들었습니다. 이 영상은 일본의 인터넷에서 빠르게 확산되었고 일본의 각종 언론에서도 집중 조명하게 되었는데요. 선생이 울고 있는 아이를 무려 1시간 동안 세워놨다는 사실에 일본 네티즌들은 충격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괴롭힘 문화는 범인의 상상력을 초월합니다. 얼마 전 일본의 트위터 유저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받았던 한 유저의 글이 있습니다. 마트 계산대에 있던 점원이 갑자기 쪼그려 앉았다. 왜 그런지 살펴보니 계산대 밑에 숨어서 물을 마시고 있었다. 일하는 시간에 물을 마신다고 클레임을 거는 손님들이 있어 그런 손님들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쭈그려 숨는 것이었다. 지금의 일본은 정말로 숨이 막히고 살기 힘들어져서 너무 슬프다.
물 정도는 당당히 마실 수 있는 사회가 되면 좋겠다. 일본은 클레임의 국가로 유명합니다. 앞에서는 뭐든지 괜찮다 하며 안심시키지만 뒤에서는 사소한 것 하나하나 트집을 잡아 클레임을 넣죠. 이 글에 등장한 마트 직원 역시 같은 사례였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 필수적인 물을 마시는 것조차 근무하는 태도가 불량하다며 갑질을 하는 손님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원칙을 준수하는 모범시민이라 생각하겠죠. 규정과 규율을 준수하는 민도 높은 일본이라는 망상을 하는 일본이 자가 당착에 빠져 인간 이하의 짓을 저지르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지난 26일 일본의 국민 스포츠인 스모 경기에서도 두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두 선수가 치열하게 경합을 겨루던 중 한 선수가 상대 선수를 엎어치며 바닥에 내리꽂았는데요. 기술에 당한 선수는 머리가 강하게 부딪혀 그 자리에서 대자로 뻗어버렸습니다. 경추에 손상이 생기면 그 정도에 따라 영구적인 신체마비 증상이 생길지도 모르는 급박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를 지켜보던 일본의 심판진이 보인 행동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쓰러진 그를 향해 달려와 카운팅을 하고 상대편 선수의 승리를 외치는 느긋함을 보였던 것인데요.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선수가 경기장 한복판에 뻗어 있음에도 경기의 승패만을 판단하는 심판의 모습은 그에게 인간성이라는 게 있는지마저 의심케 합니다. 심판의 승패 판정이 선언되고 난 후 그제서야 주최 측에서는 들 것을 들고 와 쓰러진 선수를 긴급 호송해 갔습니다. 이후 알려진 소식에 따르면 천만다행으로 이 선수는 일시적인 마비 증상만 왔을 뿐 그 외의 문제는 전혀 없었다고 하는데요. 신경에 손상이 생긴 선수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골든타임이 펼쳐진 이날의 막장 상황은 일본이 얼마나 인간성보다 규칙을 준수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규칙이라는 미명하에는 어떠한 잔혹한 방식으로라도 인간성을 무참히 짓밟을 수 있다는 게 일본의 기본적 사고방식입니다. 이렇게 인간성을 저버리면서도 일본인들이 사서가자는 것들이 규칙과 규율이고 그러한 규칙과 규율을 잘 지키는 일본인들은 스스로가 민도가 뛰어난 민족이라며 자화자찬합니다. 그런데 지난 21일 홋카이도 신문에서 대대적으로 다룬 한 사건은 일본이 정말로 민도가 뛰어난 민족인지 자성하는 목소리를 이끌어내고 있는데요. 기사의 내용에 따르면 일본 정부에서는 최근 환경보호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슈퍼에서 비닐봉투를 유상으로 판매하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국민들이 스스로 개인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는 선진 문화를 정립하기 위함이라는 의도도 밝혔죠. 그런데 정부에서 의도했던 것과는 달리 한동안 일본에서는 범죄율이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인 가방을 들고 다니는 손님들이 너무 많으니 그 사이에서 매장의 물건을 몰래 넣고 도망가는 도둑들도 급증하게 된 것인데요. 이 때문에 최근 일본의 슈퍼에서는 사복 경비원의 수가 1.5배로 증가하였고 개인 가방을 쓰지 말라는 매장 방송이 울려 퍼진다고 합니다. 자국민의 의식 수준을 믿었던 일본 정부의 믿음을 산산조각 내버리는 사건이죠. 이럴 때마다 옛 선조들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지 실감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일본을 지칭하는 말로 쓰는 왜구라는 단어에서 왜는 왜수할 왜, 그리고 구는 도적구자를 사용한다고 하죠. 예로부터 그들은 때로 몰려다니는 해적 집단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